1월 17일 목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5차 중동전쟁으로 치달았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467일 만에 막을 내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목전에 두고 세계 정세의 지각 변동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최대 승부처가 될 임시주주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임시주총을 앞두고 주요 의결권 자문사 권고안도 엇갈리면서 예측 불허 혼전 양상으로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 절차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은 주요 과제별 세부 내용을 검토한 후 순차적으로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핵심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가 오르는 현상이 지속하면서 올해에도 재건축, 재개발 사업 조합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집값은 주춤한 상황에서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최하나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 윤석열 씨에 대한 재조사를 예고했는데요. 하지만 윤 씨 측은 끝내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안으로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5차 중동전쟁으로 치달았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467일 만에 막을 내립니다. 1000일을 넘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중대 기로를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차 정상회담까지 거론되면서 세계 정세가 급변할 걸로 관측됩니다. 한동인 기자입니다. 5차 중동전쟁까지 거론됐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467일 만에 막을 내립니다. 이들은 3단계 휴전안을 통해 인질을 석방하고 가자지구 재건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1월 15일 수요일 가자지구에서의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하며 동협상 타결에 큰 역할을 한 미국, 카타르, 이집트의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안은 19일부터 발효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하루 앞둔 시점입니다. 때문에 트럼프 등장에 따른 세계 정세의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전 역시 중대 기로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트럼프는 푸틴과 직접 협상에 나서 종전 협상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거래까지 예상됩니다. 국정원은 앞서 북미 사이에 스물딜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이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핵 동결과 군축 협상 정도의 거래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노벨 평화상을 노리는 트럼프의 행보가 세계 정세에 더 큰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한동인입니다. 철강 업황 악화로 현대제철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과급 지급 문제를 두고도 노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16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지회 조화원들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인근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측이 최근 기본급 10만 원 인상과 함께 지난해 줘야 할 성과급을 올해 임금 협상으로 가름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시위에 나선 겁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철강 업황 악화로 현대제철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과급 지급 문제를 두고도 노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황과 지난해 임금 및 단체 협상 난항 등 악재가 겹친 모습입니다. 현대제철 노조는 1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인근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대제철 노조가 시위를 벌이는 이유는 작년 임단협 사측 제시안에 만족하지 못해서입니다. 특히 사측이 성과금을 올해 임금 협상과 병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반발하고 시위에 나선 겁니다. 현대제철 노조는 작년 임단협이 타결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회사가 납득할 수 있는 제시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총파업까지 쟁의행위 강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반면 회사는 노조의 요구가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현대제철은 현재 실적 악화가 계속되는 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제철의 작년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는 3,081억 원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1% 급감한 수치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최대 승부처가 될 임시주주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임시주총을 앞두고 주요 의결권 자문사 권고안도 엇갈리면서 예측 불허 혼전 양상으로 진행되는 모습인데요. 고려아연 현 경영진과 영풍 MBK 양측은 여론전을 강화하는 등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배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최대 승부처가 될 임시주주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고려아연 현 경영진과 영풍 MBK 양측은 여론전을 강화하는 등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핵심 기술진들은 성명서를 내고 영풍 MBK 파트너스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양측 경영진도 주총을 앞두고 잇따라 언론 인터뷰를 하며 여론전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주총의 핵심 쟁점인 집중투표제는 양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안이 엇갈리면서 예측 불허의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국민연금의 표심 향배에 시선이 쏠립니다. 양측의 여론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가와 주주를 위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오는데요. 서로 치열하게 다투기만 한다 그러면 이것은 둘 다 피해를 보는 것이다. 국가와 또 기업을 위해서 가장 좋은 해안을 좀 찾아라.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 지난 2023년 LG 디스플레이는 중국 패널 업체들의 액정 표시 장치 시장 장악으로 2조 원대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작년에는 5,606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구원투수로 부임한 정철동 LG 디스플레이 사장의 중소형 유기발광 다이오드 중심의 사업 재편과 원가 절감 등이 영업 손실 개설에 주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세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패널 업체들의 액정 표시 장치 시장 장악으로 수익성이 악화해 지난 2023년 2조 원대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LG 디스플레이가 지난해에는 5,606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구원투수로 부임한 정철동 LG 디스플레이 사장의 중소형 유기발광 다이오드 중심의 사업 재편과 원가 절감 등이 영업 손실 개선에 주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연결 기준 지난해 연간 매출은 26조 6,153억 원, 영업 손실은 5,606억 원을 기록했다고 15일 잠정 공시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매출액은 24.8% 증가하고 영업 손실 규모는 77.7% 줄었습니다. 수익성 개선을 두고 정 사장의 체질 개선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 사장은 고부가 가치인 중소형 OLED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3분기 LG 디스플레이의 글로벌 중소형 OLED 시장 점유율은 23.1%로 전년 같은 기간 9.9% 대비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실적은 올해부터 본격 가시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핵심 고객사인 애플이 연내 신제품의 아이폰 17 시리즈 출시를 앞둔 만큼 올해는 흑자 전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오세은입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가상자산보호법 2단계 입법 절차에 나섰습니다. 가상자산보호법 2단계는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시장 법안과 유사한 통합법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데요. 금융당국은 주요 과제별 세부 내용을 검토한 후 순차적으로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신상민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인프라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 절차에 나섰습니다. 2단계 입법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보호법에 이은 종합적인 규율 체계로 사업자, 거래, 인프라 등을 한 법률에 포괄적으로 규율합니다. 우선 가상자산 사업자와 관련해서는 영업 규제와 내부 통제 기준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지원 규제 격상과 공시제도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별도 규율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가상자산 2단계 법의 포괄 범위가 방대한 만큼 금융위는 주요 과제별 세부 내용을 검토한 후 순차적으로 법안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된 법인 실명 계좌 허용은 정책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 장기 불황으로 건설업계가 현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건설사 회사채 상당수의 만기 도래 시기가 올 상반기로 다가왔습니다. 상반기 만기 도래 물량은 올해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는데요. 상대적으로 자금 여유가 있는 대형사와 달리 중소, 중견 건설사가 받는 자금 압박은 거셀 걸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 송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건설업계 회사채 물량 상당수가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시공 능력 상위 30개 건설사가 올해 안으로 상환해야 할 회사채 규모는 3조 8,100억 원입니다. 이 중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물량은 약 2조 6,200억 원입니다. 먹거리가 주택사업으로 제한적인 중견건설사는 상반기 만기 도래 회사채에 대한 압박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 부동산 불황으로 인해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고 산업 전반의 경기도 극도로 침체돼 있어 투자 여력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건설사 신용등급 하강 흐름에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여파까지 더해지며 건설사 회사채 차환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회사들, 시장 좋을 때 상대적으로 건실하거나 보수적인 경영을 하지 않았던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려울 수도 있고 일부는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채권 만기를 막지 못해서 무너질 수도 있을 거예요. 차환에 성공해도 높은 금리라는 장애물도 여전합니다. 건설업계의 자금 보릿 고개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핵심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가 오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재건축, 재개발 사업 조합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집값은 주춤한 상황에서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홍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핵심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가 오르는 현상이 지속하면서 올해에도 재건축, 재개발 사업조합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집값은 주춤한 상황에서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진주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5개월 만에 다시 공사비 인상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3.3제곱미터당 811만 원까지 올린 공사비를 847만 원까지 재인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 노량진 8구역도 시공사인 DLNC가 3.3제곱미터당 약 498만 원인 공사비를 882만 원으로 상향 제한했습니다. 현재 조합은 공사비 협상과 함께 내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 조합은 현대건설의 요구에 따라 공사비를 3.3제곱미터당 548만 원에서 792만 5천 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리모델링 단지에서도 공사비 상승 문제가 불거지며 착공이 늦어지거나 사업을 철회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답심리동 신답 극동아파트는 공사비 문제로 2년여간 착공이 미뤄지다 조만간 착공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외적 여건 변화에 따른 공사비 상승 요인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건설 공사비의 안정화를 위한 시의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홍련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은 KT가 MS365 코파일럿을 도입하며 사내 업무의 인공지능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 중입니다. MS와 인적 교류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는데요.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해 기업 간 거래 시장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은 KT가 MS365 코파일럿을 도입하며 사내 업무의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 중입니다. 서비스에 AI를 적용하기 위해 직원들의 일상 업무에 AI를 접하도록 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MS와 인적 교류에도 본격 나섰습니다. AI B2B 업무에 MS 출신 임원들을 영입했고 양사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AX 사업 전략 워크숍도 열렸습니다. KT와 MS는 파트너십 성과를 연내 내놓겠다는 목표입니다.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가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퍼블릭 클라우드의 혁신성과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보안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개념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국내 규제 상황에 맞는 특화 모델로 만들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은입니다.
대형마트 업계가 최근 신선식품 콘텐츠를 강화하고 나서 눈길을 끕니다. 대형마트는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유통산업을 주도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전후해 이커머스 시장에 주도권을 내주며 영향력이 급속히 줄었는데요. 마트업계는 이커머스에 비해 상대적 우위에 있는 신선식품 콘텐츠를 확장하고 다시 고객을 모을 수 있는 코너 마련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충범 기자입니다. 녹록지 않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대형마트 업계가 최근 신선식품 콘텐츠를 강화하고 나서 눈길을 끕니다. 대형마트는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용량 구매, 뛰어난 쇼핑 편의성 등을 무기로 노른자위 지역 중심의 출점 경쟁에 나서며 유통산업을 주도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전후해 비대면 소비 일상화와 함께 이커머스 시장에 주도권을 내주며 영향력이 급속히 줄었습니다. 이에 마트업계는 이커머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신선식품 콘텐츠를 확장하고 다시금 고객을 모을 수 있는 코너 마련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아직까지 신선식품만큼은 대다수 소비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고르려는 경향이 짙은 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취약한 게 눈으로 만져볼 수 없으니까 신선식품 쪽에서 오프라인이 강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직접. 이처럼 대형마트 업계가 신선식품 코너 강화에 사활을 거는 것은 본연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뉴스토마토 김충원입니다. 어제 오전 서울 강동구 천호역 인근에 롯데마트 천호점이 개장했습니다. 롯데마트 신규 매장은 2019년 오픈한 경기도 용인 롯데몰 수지점 이후 6년 만인데요. 그동안 수익성 강화에 집중해왔던 롯데마트가 이번 출점으로 다시 외연 확장을 선언했습니다. 김정은 기자가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은 오늘 오전 10시에 처음 문을 연 롯데마트 천호점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폐점을 통한 수익성에 집중해왔던 롯데마트가 6년 만에 새롭게 출점한 신규 매장입니다. 또한 강동구 첫 매장이라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다분한 곳입니다. 롯데마트 천호점 80%는 신선식품과 즉석조리식품으로 채워진 그로서리 상품 특화 매장입니다. 별도 조리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델리 상품 진열 코너를 길게 배치하고 냉동 간편식 특화 매장 데일리밀 솔루션에는 일반 매장 대비 70% 이상 많은 상품을 배치했습니다. 비교적 30대 인구가 많은 인근 상권을 고려한 전략입니다. 저렴하고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하고자 하는 니즈에 맞게 매장을 꾸린 것이죠. 동시에 온라인 주문이 보편화된 생활용품 등 비식품 비중은 확 줄였습니다. 먹는 것에 있어선 소비자들이 아직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을 더욱 신뢰하는 만큼 앞으로도 식품 특화 매장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의 후계자로 지목받고 있는 오너 2, 3세들이 2025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석해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서진석 셀트리온 경영사업부 대표이사와 신유열 롯데바이오로직스 부사장, 또 최윤정 SK바이오팜 사업개발본부장이 대표적입니다. 이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의 후계자로 지목받고 있는 오너 2, 3세들이 2025년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석해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서진석 셀트리온 경영사업부 대표이사와 신유열 롯데바이오로직스 부사장, 최윤정 SK바이오팜 사업개발본부장이 대표적입니다. 서진석 대표는 서정진 회장과 함께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약 파이프라인의 구체적인 개발 로드맵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특히 ADC와 다중항체 신약 개발을 향후 셀트리온의 성장을 견인할 쌍두마차로 제시했습니다. 롯데 지주 미래 성장실장과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 전략실장을 겸하고 있는 신유열 부사장은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첫 수주와 신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수익원 확보가 절실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행사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을 상대로 송도 바이오 캠퍼스 건설 현황과 뉴욕 시크로스 바이오 캠퍼스 ADC 생산시설 등을 소개하고 내년 하반기에 GMP 승인 계획을 공개하면서 네트워킹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장녀인 최윤정 SK바이오팜 본부장도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석했습니다. 최윤정 본부장은 이동훈 대표와 함께 비즈니스 미팅 위주로 방사성 의약품 흡음물질 등 SK바이오팜이 보유한 차세대 성장 동력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혜연입니다. 교원라이프가 지난해 반려동물 상조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삼았지만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상품 출시가 늦어지면서 후발주자로서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인데요.
그 사이 반려동물 상조 서비스를 한 발 앞서 출시한 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는 고객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변소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원라이프가 지난해 반려동물 상조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삼았지만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상품 출시가 늦어지면서 후발주자로서 부담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교원라이프에 따르면 반려동물 상조 서비스 출시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교원라이프는 지난해 6월 반려동물 상조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다 9월로 연말로 연기되다 결국 해가 바뀐 겁니다. 그 사이 한 발 앞서 반려동물 상조 서비스를 출시한 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가 부지런히 고객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선발 주자들과의 차별화 전략까지 더해 교원라이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변소인입니다. 시험 감독관의 눈을 피해 부정행위를 한다는 건 이제 옛말이 될 듯합니다. 시험 부정행위를 빈틈없이 사전 차단하는 솔루션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HR 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출시한 테스트 플랫폼 고사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자세한 내용 신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험 감독관의 눈을 피해 부정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제 옛말이 될 듯합니다. 시험 부정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솔루션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HR 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출시한 테스트 플랫폼 고사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고사장은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22회 교육 박람회 현장 부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시험 생성부터 감독, 결과 관리에 이르기까지 플랫폼 전반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는데요. 고사장은 시험 응시자, 정면, PC화면, 주변까지 온라인 감독이 가능하고 목소리 다중 인원 등을 감지하는 인공지능 감독관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시험 종료 후 AI 감독관이 진단 결과로 부정행위 의심 대상자를 판별할 수 있도록 리포트까지 제공했습니다. 고사장 솔루션은 오프라인 시험을 없애자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SaaS 솔루션이고요. 이제 응시자가 응시를 할 때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부정행위들이 가능할 텐데 그런 부정행위들을 아예 처음부터 원천 차단, 그러니까 감지만 하는 게 아니라 원천 차단까지 할 수 있는 솔루션. 이번 박람회를 통해 인크루트는 교육 및 에듀테크 분야 글로벌 기업들과 바이어들에게 고사장의 활용 사례를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제22회 교육 박람회가 열린 코엑스에서 뉴스토마토 신대성입니다. 당초 오늘 오전으로 예정됐던 여야 원내대표의 특검법 협상회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 성안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연기 요청을 한 건데요. 특검법을 표결 처리할 본회의 역시 오늘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1월 17일 금요일 뉴스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